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셰릴 샌드버그와 애덤 그랜트의 옵션 B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는 이 상황에 개인에게도 집단에게도 회복 탄력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의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끈질기게 분투하는 인간 정신력을 다루는 옵션 B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우며 역경을 헤쳐나가는 동시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기 위해 밟을 수 있는 단계를 제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셰릴 샌드버그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으며 그를 이겨내기 위해 겪었던 것들을 이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셰릴 샌드버그의 이야기뿐 아니라 애덤 그랜트의 도움을 받아 그녀가 이겨냈던 과정에서 경험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힘인 정신력, 회복 탄력성, 성장형 사고방식, 자기 연민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옵션 A가 없다면 옵션 B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처럼 자기가 예상을 하든 하지 못했든 엄청난 고통, 내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아픔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옵션 B를 생각하고 선택하며 성장하면 됩니다. 셰릴 샌드버그의 옵션 B는 남편이 없는 상황을 잘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 있던 고통의 코끼리, 남편이 없다는 사실인 코끼리를 인정하기까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코끼리를 인정하고 나니 조금씩 나아졌다고 합니다. 팀 로렌스는 고통을 받을 때 가장 유익하고 적절한 행동이 인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코끼리는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며 코끼리를 무시하게 되면 슬픔을 겪는 사람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위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왠지 남편을 잃었으니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고통받고 있으니 안부를 물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주위 사람들은 한다고 하는데요. 슬픔, 고통을 겪는 당사자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놓고 주위 사람들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항상 자기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거리를 줄여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친구는 내 삶에 관해 아무것도 결코 절대로 영원히 묻지 않을 것이라고 블로거 팀 어번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위로할 때는 황금률보다 백금률을 따르라고 합니다.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하라고 하는 황금률이 아니라 상대방이 대우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우해 주라는 백금률을 따르라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같은 비통한 일을 겪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이 겪은 아픔을 우리는 100% 공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슬픔을 겪었을 그 당시 다행히도 셰릴 샌드버그의 주위에는 백금률을 보여준 존재들이 많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찾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질 중 하나는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친구에게 베푸는 것과 동일하게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비난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고 이해하는 심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완벽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연민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예시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책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을 탓하는 것이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고 겪었으면 하는 외상 후 성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성폭력, 자연재해, 난민, 전쟁, 포로 등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것 또는 외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두 가지 결과만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상 후 성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통을 겪은 후 더욱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셰릴 샌드버그에게 남편이 떠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외상 후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셰릴 샌드버그가 강연했던 테드톡이나 그녀의 행보를 본다면 그녀 역시 외상 후 성장을 보여준 사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상 후 성장은 5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있는 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삶에서 더욱 많은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비극을 겪으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개인적으로 힘든 것들을 겪고 지금의 삶을 더 감사하게 느끼며 살고 있기에 그 아이러니함을 우리는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 태어난 것처럼 자기가 살아갈 목표가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삶에 또 다른 의미가 생기게 된다는 것 역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만들어지든 회복 탄력성이 있기에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든 회복 탄력성은 삶에서 더 큰 행복을 이끌어내고 성공과 건강의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사람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무언가를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자신의 삶을 더 잘 이끌어 나가고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통제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실패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자기가 인간으로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자기에게 의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며 알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 양육자, 교사, 친구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는 실패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고 실패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불안감이 지나치게 커서 스스로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자부심이 지나치게 커 타인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수를 털어놓을 수 있는 문화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저 역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집단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2년 우루과이를 출발해 칠레로 향하던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다 추락한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열쇠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자물쇠를 열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을 연구한 연구원들은 공동체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 희망이 생기고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가능성을 믿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선택사항을 찾아 나서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단순히 희망이라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경험, 서사, 정신력을 공유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집단 회복 탄력성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집단 회복 탄력성을 통해 개개인은 더욱 강해지고 장애를 뛰어넘고 역경을 예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인간성, 살아가려는 의지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타인과의 유대관계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고 성장할 때 더욱 강해지듯 공동체 역시 함께 외상을 극복하며 공동체원들의 의지, 사랑, 유대가 더욱 강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을 듣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피드백을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애덤 그랜트도 셰릴 샌드버그도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자신의 성장을 위해 피드백과 조언을 듣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이야기한 안티프레질과 셰릴 샌드버그와 애덤 그랜트가 옵션 B를 통해 이야기하는 회복 탄력성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오더라도 회복을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더욱 강건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인 안티프레질도 예전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며 기르게 되는 회복 탄력성 역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매일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고 내 주위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좌절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옵션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